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교통안전관리자 과목 중인 철도공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할 교수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철도교통공학에 대해서 우선 일장 철도 개론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철도공학이라고 하면은 이 과목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과목이 1장 철도 개론, 2장 철도의 계획과 건설, 다음 철도 토목, 차량, 철도 전기철도죠. 그 다음에 철도 신호와 정거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을 할 텐데요. 이 학습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철도 개론입니다. 우선 세부 목차를 하나 보게 되면요. 우선 크게 철도의 발달과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장에서 학습을 할 텐데요. 철도의 발달은 철도가 무엇인지, 철도의 정의, 철도의 정의죠. 철도의 정의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철도의 역사, 그 다음에 철도의 장단점, 그 다음에 철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또 철도 차량, 그 다음에 물론 철도 차량이 본 과목에서 다시 다뤄지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철도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도시 철도 시스템, 특히 이제 경량 철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의 발달과 관련돼서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는 우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우선 일정한 안내로에 대해서 안내로로 유대를 하는 거죠. 레일이 됐던 그 레일 외에 일정한 가이드웨이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로 유도를 해가지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시설입니다. 시설이죠. 시설이고 거기에는 또 전용의 차량을 쓰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일웨이 또는 레일로드라는 용어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 영국에서 쓰고 있는 말은 통상 레일웨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레일로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레일웨이, 레일로드 다 철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국식이구나, 요거는 미국식이구나, 이렇게 혼재돼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철도의 목적입니다. 철도의 목적은 우선 제가 미리 이렇게 노란색 역상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제가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공공의 편리, 공공 편리를 도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도 목적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토의 개발, 또 국토의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격차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이 철도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의 역사를 간단하게 해외 역사와 국내 역사에 대해서 우선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제임스 와트가 1765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 이제 하게 돼 있죠. 사실은 철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마차가 주행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마차가 주행하는 길 위에 말하자면 수레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 역사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에너지 기관으로서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이것이 한참 뒤, 그러니까 한 6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져서 처음에 이제 개통을 한 거예요. 영국의 스톡턴하고 달링턴 사이 약 40km를 갖다가 처음에 개통을 했죠. 이게 우리 지구의 이 철도가 이제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후에 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차례로 1800년대에 이제 개통을 했고요. 뭐 지금은 뭐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1869년에 대륙 횡단 열차가 미국에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81년도에 시멘스사에서 전기기관차가 지금 쓰고 있는 형태의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철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철도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뭐 이제 개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1800년 때부터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됐죠. 1899년 9월에 노량진에서 인천 간 경인선을 처음 개통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1905년에 경부선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부선을 개통하고 경의선을 개통하고 차례로 호남선, 경원선, 장항선 이렇게 쭉 개통을 하고 이후에 우리는 뭐 중앙선 다 개통하다가 74년도가 이제 처음 지하철이 개통한 날이 되겠죠. 광복절날 지하철 1호선을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고속철도가 개통이 된 게 이제 2004년 4월 1일 날 경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경부 고속철도 2단계가 완성됐고, 그다음에 2015년에 호남 고속철도도 개통이 되고, 이후에 뭐 순차적으로 개통된 것이 있는데 중요한 역사만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철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도가 왜 좋으냐? 철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지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직접 배송의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량의 크고 무거운 물체 그 이전에 우리가 도로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철도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은 이 철도의 역사가 잘 진행되어 오다가 도로 저당차가 크게 번성되고 도로가 많이 깔리면서 철도의 물류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게 됐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또 그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고, 우리 도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라는 지하철도를 이제 놓게 되죠.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철도의 르네상스라는 그런 용어를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유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탄소를 이제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철도는 상대적으로 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교통수단이다 라는 것에서 환경성이 제일 좋고요. 그 뒤에 뭐 고속성, 뭐 쾌적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물론 정확하게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의 가이드웨이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도로교통에 비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단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딱 정해진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소량이나 이런 것에는 또 부적합하다. 소량은 나르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이 소량 물품에 대해서는 뭐 분산 집배송이 불가능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철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건설 단가가 킬로미터당 한 약 500억 정도 가고,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억 가까이 나갑니다. 요즘 GTX-A가 개통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킬로미터당 단가가 그렇게 높아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통수단이다. 이런 것이 뭐 단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로 구분을 하면은, 우선 간선철도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철도망을 이어나간다는 거죠. 국가 전체 철도망의 근간을 이루고 주요한 대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선철도는 우리가 큰 라인, 경부 고속선, 호남 고속선, 경부선, 호남선, 뭐 경전선, 중앙선, 이런 것들이 간선철도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선철도가 있으면은 또 보조 간선철도가 또 있어요. 간선철도와 간선철도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송 지역, 청주 지역 같으면은 오송에서부터 제천까지 연결하는 충북선, 좀 짧고 기능적으로 간선이지만 그래도 보조 간선으로 역할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익산에서부터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그런 선이 보조 간선 철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선철도죠. 지선철도는 마지막 선에서 그냥 우리 몸의 핏줄로 따지자면 실핏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목적지에 가깝게 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의 도시를 연결해 준다. 또 산업단지나 항만, 또 화물 터미널, 이런 것들을 간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는 보조 간선하고 연결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뭐 이렇게 진해선, 경북선, 또 남부 화물 기지선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은 간선철도와 보조 간선철도, 지선철도가 있다. 기능별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음에 성격상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성격상. 아까는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고, 이번에 성격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는 우선 일반 철도가 있고, 고속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는데, 우선 일반 철도는 우선 고속철도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 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철도는 여객과 화물을 병행을 하고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객을 위주로 운송을 하죠. 일반 철도는 화물까지 병행해서 운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주요 간선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철도에 해당되고 있다. 다음 고속철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고속철도는 먼저 이제 우선 필요 조건이 2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해야 돼요. 2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토부 장관이 노선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그 다음에 SR고속이라고 하는 수서평택 고속선만이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250km로 달리고 있는, 강릉도 가는 선도 있고, 중앙선에도 개량이 돼서 250km 열차가 다니고 있죠. KTX 이음이. 하지만, 거기는 국토부 장관이 고속철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로 지정된 곳은 딱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철도는 사실상 광역철도는 여기저기 해당되는데 우선 광역철도라는 것도 성격이 하나 있으니까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의 성격도 쥐고 있고 일반 철도의 성격도 쥐고 있어요. 광역철도라는 우선 기본적으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운행을 하는 철도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으로 여기는 광역철도다. 우리가 광역철도 그러면 수도권 광역철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 인근 또 부산 인근 그쪽으로 이렇게 광역철도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뭐 분당 안산선 뭐 또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도 광역선이 하나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게 광역철도고 광역철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분리하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외에 광역철도는 여러 가지가 섞이는 성격인데 광역철도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업철도. 산업철도는 우리가 이제 성격상으로 분류한 거니까 일반 철도의 주요 거점역에서 분기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거나 항만, 화물기지로 들어가서 주로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선이나 진해선, 여천선 이런 것들이 산업철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또 분류입니다. 일반적인 분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철, 뭐 요즘에는 국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철도라고 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철도공사가 뭐 주인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 주인이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철도입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건설을 하는 것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운영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은 국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철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철도는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남북축으로 많이 발달됐고, 이제 뭐 동서축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지만 기본이 남북축으로 발달이 돼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 쪽으로 대전서부터 한계 라인, 경부 라인으로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심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외쪽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익산 저쪽 그 호남선이나 전라선 쪽에서 올라오는 물류를 우리가 이제 지금 장항선이라고 굉장히 그 협소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개량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부선 라인으로만 몰려있던 물류가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병목 현상도 일부는 해소될 예정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건 경전선이 있죠. 우리가 그 광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순천으로 해서 하만, 진주를 거쳐서 삼당진까지 남해안을 일주하는 그 도로인데 그 경전선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선도 굉장히 낡은 노선이에요. 단선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한참 개량을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축을 이어주는 전무하다라는 것은 좀 아니고 동서축을 이어주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완전한 축을,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주는 그런 축 같은 거는 지금은 전무하죠. 사실은 여기를 빼고. 하지만 중간에서부터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강릉까지도 가고 있고 그 동서축이죠. 하지만 아직 그 서해안에서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동서축도 연결하는 노력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철에 대해서 봤고요.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철도 건설법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고시를 하고 되면은 이제 그걸 도시철도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과 5개 광역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지금 도시철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신교통 시스템은 새로운 철도교통 시스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LRT, Light Rail Transit이라고 이제 약자를 줄여서 이렇게 LRT, 경량전철, 가벼운 레일 트랜짓이다 해가지고 경량전철을 두고 있고요. 우선 대부분이 중량철도 차량에 비해서 수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경량전철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통근, 통학 여기에 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수송 분담료를 많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자가용에 대한 수송 분담료를 경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부는 뭐 수동 운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완전 자동 무운전 시스템으로 해서 아예 운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많이 타보셨겠지만 이렇게 뭐 비상시에는 거기에 이제 열쇠를 열고 이렇게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평상시에는 완전하게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멀리 관제에서 철도 관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인 자동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사나 이런 승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력을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로는 차량이 주행하는 길로서 우선 궤도와 노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선로 부속 설비 등 이렇게 하는데 신호기, 뭐 전자 선로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서 선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로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다. 여기는 터널도 포함되고 교량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로는 큰 개념이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차량은 목적지까지 운방하는 운반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차량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설이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승강장 또 마지방 이런 것들이 있죠. 철도공사에서는 승강장을 마지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객을 맞이한다. 이래가지고 마지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역사와 승강장으로 구성되고 또 에너지 공급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디젤 차 같은 경우에 경유를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고 우선 전기차 같으면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조합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설비들이 쫙 있어요. 여기 이제, 시스템 설비들도 간단하게, 내부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설비를
종합 관리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열차 운행을 최적화시켜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통상적으로 철도 종합 관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도 종합 관제센터가 우리 사람으로 보면 두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용의 궤도 가이드웨이 위를 주행할 수 있는 설비이고 그런 운반구죠. 보통 2조 이상의 차륜을 차체에다가 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동력을 갖춘 차량, 그 다음에 동력이 없는 차량도 총칭해서 철도 차량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류로 보면은 우선 객차, 뭐 여객을 수송하는 거죠. 화차, 화물을 수송하는 거죠. 여기에 쭉 보다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도 뭐 여러 가지 유계화차, 무계화차, 뭐 벌크차, 조차, 석탄차, 자갈차. 이 조차라는 게 구유조자라고 해서 이게 탱크형으로 생긴 탱크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차, 동력을 가진 동력차,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검수 정비를 하는 특수차,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철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신기술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무인 운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량 방법을 쓴 우리가 이제 AGT라고 하는 Automated Guided Transit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이드웨이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고무바퀴나 쇠바퀴를 달아놓은 AGT라는 것인데 이따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그다음 경량전철, 리니어 모터를 달는 리니어 지하철, 이번 PRT는 퍼스널 레일웨이 트랜짓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4인승짜리 이렇게 철도. 우리 저기 순천에 가면은 그 정원에 국가정원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PRT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교통 신도시철도 시스템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면전차가 LRT라고 뭐 하지만 우리는 보통 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면전차는 트램이라고 얘기하고 도로상에다가 이제 궤도를 부설해서 가는데 이렇게 한번 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노면전차가 되겠습니다. 또 AGT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Automated Guided Transit이라고 해가지고 전용 궤도에 이렇게 전용 궤도 위에 이 경산 시험선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열차를 경량전철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이 판 위를 살짝 뜨는 거예요 열차가.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자기부상 열차가 있다. 이번에는 모노레일을 보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한 가닥의 이 궤조예요. 보통 우리가 레일을 우리말로는 궤조라고 부르는데 그 한 가닥이 보통 이제 두 가닥이죠. 한 가닥의 궤조를 감싸 안고 주행하는 열차. 그걸 이제 모노레일이에요. 모노라는 게 한 개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구 3호선에 가면은 이렇게 대구 3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인데 한 개의 이 궤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주행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대구 3호선에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지하철은 리니어 인덕션 모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유도 전동기를 갖다가 동그란 유도 전동기를 판처럼 이렇게 핀 그런 모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도력에 의해서 밑에 깔아놓은 거와 반발력에 의해서 열차를 갖다 주행시키는 그런 방식의 열차죠. 따라서 약간 이것도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찰은 없어요. 마찰은 뭐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상에 못하기 때문에 하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건설 공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발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경사에서 유리해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오사카에 있는 리니어 모터 지하철인데, 이렇게 판상을 반발력을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통상 다른 지하철보다 높은 1000분의 45, 그러니까 45%까지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경전철에서 이 부분을 좀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2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